민주당이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서요? 그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18일이죠.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서 남북 관계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국방위원들과 함께 탄핵 사유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7일 날 북한의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16일 날그 남측과의 접경지대 그리고 또 좀 중심 지역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아마 평양 부근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한국의 이제 아마 민간 단체에서 보낸 전단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초코파이, 뭐 영양제 이런 물품들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성한 영토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그 국방부가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사실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여러 번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대북 단체의 그 어떤 전단 살포 이거를 국가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거를 어떤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뭐 무리하게 띄우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일단 남북 관계를 뭐 그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정부가 조장을 하고 있고 방치를 하고 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막으라는 겁니까? 군사작전이라도 펴서 막으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논리는 이 접경지대를 관리하는 건 군인데 군이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지 않냐. 자대를 지키든 뭐 단속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해서 그때 24조 25조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그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전단을 살포해서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가 작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법적인 수단으로 자제를 시킬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그 민주당에서 왜 김용현 장관 탄핵을 얘기할까 사실 민주당도 이런 법리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까닭을 살펴보면 9월 달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엄령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지금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다라는 좀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그런 주장을 했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공세를 편 것도 국방위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관계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김용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같은 조치를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는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의 의무를 어떤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방통위원장도 지금 이제 되자마자 바로 탄핵을 해서 지금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지금 만약에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정치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국방장관 탄핵. 근데 사실 방통위원장 탄핵과 국방장관 탄핵은 정치적 무게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뭐 법은 맞건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건 말건 일단 탄핵부터 해보자 해서 만약에 수를 밀어붙이면 탄핵은 되는 겁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 국방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정지됩니다. 그럼 국방장관의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국방부 차관이나 뭐 합참의장이나 해야 될 텐데 사실은 뭐 장관 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장관이 실제 해야 될 일을 차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어떤 그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지만 그거는 일상적인 일 외에 결단을 어떤 헌법적 결단이나 뭔가 다른 정책적 결단을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상 업무를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럴 때 북한이
뭐 도발을 한다거나 아니 국내 큰 사고가 생긴다거나 아니 국방 정책을 바꿔야 된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스톱되는 거죠. 미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에 구멍이 나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말이에요.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국방장관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국방장관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맞대응을 하고 반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큰 틀이 결정되는데 물론 국방장관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건 차관이 대신하고 뭐 합참의장이 뭐 역할을 하면 되겠지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국방장관은 왜 뽑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탄핵이라는 사실 탄핵도요. 지금 민주당이 워낙 남발하고 탄핵이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닥치고 보이지만 탄핵이에요. 다짜고짜 탄핵. 이게 쉽지 않은 정치적 행위고 법률적 행위인데 탄핵을 이렇게 밥 먹듯이 얘기를 하고 실제 막 많이 하고 검사들 탄핵하는 것도 사실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검사들이 이렇게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방통위원 탄핵에서 지금 방통위도 마비시키고 임명도 되기 전에 탄핵을 예고제요. 탄핵 예고제 요즘은. 그런데 이거 국방장관 탄핵 이야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김진명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김영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 할 때부터 민주당에 찍힌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이 이게 본인들의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정말 음모론인지 실제 이 청와대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엄령을 선포해서 어떤 탄핵을 막겠다라고 하는 이 본인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시나리오의 중심 인물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이런 탄핵을 실제 실행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탄핵을 하겠다라는 일종의 공갈, 협박, 위협을 통해서 국방장관에게 어떤 정치적인 이 압박을 가한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작년에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을 때 보면은 167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이 탄핵 심리를 해야 되는데 9명 중에 6명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아직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을 안 하고 있고 말로는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22일까지 선출을 해서 이 정기 국회 내 임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167일보다 더 길어지면 정말 6개월 이상 저희가 안보 공백이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사실 북한의 도발 가능성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 국방장관 자리를 사실상 비워놓는다는 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김영현 국방장관 탄핵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제 비명계가 움직이면은 당원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우리 최민희 위원이 오늘은 자기네 SNS에서 뭔가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뭐라고 내 말이 얘기했습니까? 지나쳤다 했는데 네. 아마 그 말에 했다 본인이 죽을 뻔했는지 갑자기 말을 걷어들였어요. 근데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동료 의원들이나 동료 전직 의원들이 전직이든 동료들한테 너 죽여버릴 거야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좀 당신 너무 심했다 하니까 본인도 아차 하고서 좀 말을 걷어들인 것 같은데 정치인의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본다면 최민희 의원 이제 좀 자기 말 한마디로 몰라요.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조회수 올릴지 모르지만 그거 다 사람들한테 비수가 되는 거거든요. 좀 말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배성규 위원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홍보수석을 했던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민희 의원 발언 때문에 국민에게 불편함을 들었다면 이 문제는 좀 본인이 사과를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정성호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서 개별 의원들이 이 충격적 판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판결이죠. 불만이 있고 분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판결은 판결이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어제 당 지도부, 당 대변인이 최민희 의원 발언은 민주당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부인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최민희 의원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무 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거기에 또 전제를 달아요. 뭐냐면 내가 이 KBS 사장 청문회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기자님들 전화 좀 그만 좀 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문회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좀 이번처럼 좀 이렇게 한번 좀 공개적인 좀 사과를 좀 하신 다음에는 이런 좀 자극적인 발언, 물론 인터넷 조회수는 올라가겠지만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되는 자극적인 발언은 좀 최민희 의원이 앞으로 자제를 하실 텐데 자제가 되실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